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7일 을해일 1394년 7월 5일 국호와 왕의 호칭 문제에 대한 표문을 정한군과 조반이 명나라에 전달하다. 신은 성상께서 내려주신 큰 은혜를 입고 오늘날의 자리에 올랐으며 해마다 사신을 보내는 등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해왔습니다. 홍무 26년에도 김입견을 보내어 말값을 하사받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했고, 윤사덕은 황제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한 표문을 가지고 갔으나 요동 도사에서 황제의 명령이라며 그 길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지 박영충 경애 등을 차례로 보내어 국서와 축하문을 전하려 하였으나 모두 요동 도사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온 백성이 불안에 떨고 있었고, 마침내 지난 12월 초여들에 칙사 김인보 등이 좌군도독부에 자문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 자문 중에는 조선이라는 국호는 허락했으니 조선국왕이라는 호칭을 써야 한다. 그런데 표문에는 왜 아직도 권지국사라고 쓰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은 국호는 명확한 칙명에 따라 고쳤으나 국왕이라는 칭호는 황제로부터의 공식적인 허락이 없었기에 감히 먼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국왕 호칭을 바르게 쓰라는 명을 받았고, 자문에도 조선 국왕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니 따르라 하였기에 신은 안종원 등을 다시 경사로 보내 측은의 감사를 전하려 했으나 역시 요동에서 저지당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은 이로 인해 간장이 녹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며 황천을 우러러 하소연하고 싶었으나 말도 전할 수 없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 천한 자식이 황제를 뵙게 되니 마치 어미 품에 안긴 자식 같고 길 잃은 자가 집에 도착한 듯하여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 흐릅니다. 또한 말씀하신 유두아 등은 저희 나라에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가 없고 다만 임갈룡이를 임거륜이라 하고 여균피력을 이군필이라 한 것은 발음이 비슷하거나 관직명이 유사하여 추정해 보낸 것뿐입니다. 그들을 억지로 숨기거나 잡아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 호덕 등의 자백이 조선에서 정탐하러 왔다는 내용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해와 달이 밝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이 뚜렷하며 황제는 온 세상의 으뜸이시니 저희 나라 백성이 어찌 그런 일을 꾀했겠습니까? 저희 나라는 명나라를 오래 전부터 섬겨왔고 예약과 형법이 잘 정비된 것을 황제께서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보낸 이후에야 명나라의 일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저희가 두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정탐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은 표문에 자세히 적었사오니 황제께서는 어린 자식을 아끼는 인자한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신이 충성을 다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조선은 영원히 황제의 강령을 기원하며 국경에서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11일 김효일 1394년 7월 9일 도평의사사에서 개성부의 규율을 엄중히 시행할 것을 건의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개성부는 옛날 한나라나 당나라의 수도인 경조부의 전례에 따라 왕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전담하게 하소서. 고려 왕조 말기에는 법령이 흐트러져서 자질구레한 무리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모르고 친척과 화목하지도 않으며 이웃과도 서로 돕지 않고 빚은 제멋대로 받아내며
시장의 물건은 강제로 사들이고 병든 사람을 돌보지도 않고 죽은 사람을 묻어주지도 않아 인륜과 풍속이 매우 무너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성부가 이런 일들을 엄격히 감독하고 경고문을 걸어 널리 알리되 만일 이전처럼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가까운 이웃이나 동네의 책임자인 색장이 소속된 부에 알리고 그분은 곧바로 개성부에 보고해서 엄히 벌을 주게 하소서. 또 이러한 일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죄를 물어 벌하게 하소서. 또한 개성부나 동서남 북중의 5 부령들이 죄인을 넘겨받고도 처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따지게 하소서. 임금은 이 건의를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16일 갑신일 1394년 7월 14일 태조가 자신의 선대의 계보를 바로잡고 정탐 혐의를 부인한 주본을 황영기에게 전달하다. 황영기 등 사신이 돌아가자 태조가 직접 쓴 주본 한 통을 그에게 맡기고 영빈관까지 나가 전송하였다. 주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홍무 27년 4월 25일 칙명을 받아 온내사 황영기 등이 해악산천에게 고하는 제문을 가져왔는데 그 내용의 이성계의 지금 이름은 이단이다. 이단은 공공연히 또는 몰래 사람을 보내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우리 변방 장수를 유인하거나 백성을 죽이고 약탈한다. 화를 일으키고 있으니 군사를 일으켜 벌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가면 피가 흐를까 염려되어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 조선은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여 요새 같으니 황제의 명령 없이는 다스릴 수 없는데 이단은 왕의 자격이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 저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제 선대는 본래 조선 후예로서 22대조 이하는 신라에서 벼슬 했고 그 후손들은 고려에 들어갔으며 고조부 이한사는 원나라 벼슬을 했고 이후 고려 관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자춘과 함께 전란을 피해 동쪽으로 피난했고 저는 약간 무예가 있어 군에 들어갔으나 벼슬은 높지 않았습니다. 공민왕이 죽은 후 신우가 왕이 되기까지 16년간 이인임, 임견미, 여뭉방 같은 권신들이 나라를 어지럽혔고 저는 그들과 다르며 국정을 맡은 뒤로는 오히려 그들이 저지른 폐단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의 사람들은 저를 미워했고 윤희와 이초가 중국으로 도망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폐하의 총명함으로 이미 처형되었지만 그 무리들이 여전히 도성과 외지에 남아 제 행위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성상이시니 폐하의 뜻이 곧 하늘의 뜻입니다. 정탐을 했다면 이는 임금을 속이는 것이고 이는 하늘을 속이는 것보다도 큰 죄인이 천지 사이에 용서받을 수 없을 일입니다. 산천의 신령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 제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이미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억울하고 두렵습니다.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폐하의 자비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판봉상시사 김을상이 진엄마 500피를 요동에 교부하고 귀국하다. 판봉상시사 김을상은 최연이 전한 조정의 명을 받아 말 500피를 요동까지 끌고 가 황제에게 바치고 돌아왔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18일 병술일 1394년 7월 16일 남의 녹봉을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나 달아난 변혼 겸 상서 임시로 상서 녹사 일을 맡은 변혼이 도망쳤다. 그는 이전에 사사로 이 2 사람을 추천해 하급 군직 벼슬을 얻게 해놓고 그들에게 지급된 녹봉을 자신이 받았었다. 이 일이 들통나자 헌사에서 그를 탄핵했고 이에 변호는 달아난 것이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19일 정해일 1394년 7월 17일 조임을 중국에 보내 성절 축하 표문을 올리다.
지문하부사 조임을 명나라에 보내 황제의 성절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문을 올리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20일 무자일 1394년 7월 18일 기탄에 물이 붉게 변하다. 기탄에 물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21일 기축일 1394년 7월 19일 지중추원사 황보임이 사망하였다. 그는 영주 출신으로 진주 목사 황보안의 아들이었다. 고려시대의 장인인 안우를 따라 여러 전투에 참여해 군직이 되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공부실안까지 올랐다. 안우가 실각한 뒤 몇 년간 관직에 나가지 않았으나 공민왕이 그가 군사일을 잘 안다고 여겨 종부령으로 임명했고 이후 판종부시사로 승진하였다. 또한 최영과 함께 제주 토벌에도 참여했다. 신후의 위왕정 시기에는 전법 판서와 밀직 부사가 되었고 전라도 도순문사로 2차례 파견되었다. 1388년에는 태조를 따라 위화도까지 갔다가 회군 논의에 참여해 1등 공신이 되었으며 그 뒤 양광, 경산, 전라, 도채찰사로 외직을 돌며 왜구를 남원에서 격퇴했다. 이후 서북면 도절제사, 평양 부윤 등을 거쳤고 태조가 즉위한 뒤에는 다시 불려 지중추원사가 되었으나 병으로 사망하였다. 향년 62세. 조정에서는 예에 따라 부위를 보냈다. 자식은 두 아들 황보정과 황보인이 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23일 신묘일 1394년 7월 21일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고 양광도, 강릉, 교주도, 서해도의 이름을 고치다. 도평의사사에서 건의하여 경기도의 고을들을 크기와 인구에 따라 좌도와 우도로 나누기로 하였다. 장단, 파평, 현주, 사천, 포주, 풍양, 서원, 행주, 심압, 한양, 부원, 과주, 철원, 영평, 승령, 상령, 적성, 임강, 마전, 송림, 연주, 고봉, 교화, 금주, 양천, 남양, 안산, 인주, 토산, 안엽 등은 좌도로 개성, 강음, 해풍, 배주, 연안부, 형주, 재령, 강화, 진강, 하음, 교동, 서흥, 우봉, 신은, 협계, 수안, 곡주, 부평, 동성, 통진, 수안, 김포, 덕수 등은 우도로 소속시켰다. 또한 양광도는 충청도로, 강릉 교주도는 강원도로, 서해도는 풍해도로 이름을 바꾸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24일 임진일 1394년 7월 22일 신하들에게 보좌를 당부하고 관찰사 인선을 지시하다. 임금이 도승지 한상경에게 말하여 도평의사사에 전하게 했다. 고려 왕씨의 뒤가 끊기고 하늘이 나를 이 나라의 임금으로 삼은 것은 백성들을 위함이다. 내가 하늘을 공경하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 예로부터 나라가 어지러워진 이유는 임금과 신하가 올바르게 만나지 못한 탓이었다. 나는 비록 덕이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때마침 나와 함께하여 나라를 세웠으니 밤낮으로 마음을 다해 하늘의 뜻에 보답해야 한다. 옛말에 1000리 땅을 가진 자가 남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2에서 3000리나 되니 정치를 잘하면 어찌 외적을 두려워하겠는가. 나는 나이도 많고 병도 있어 국정에 소홀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다스림에 두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부족함을 도와주어야 한다. 관찰사는 반드시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훌륭한 사람을 보내면 그 지역 백성들이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 각자 아는 인물을 추천해서 이름을 보고하라. 이에 시중 조중과 김사영 등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저희는 어리석은 자들이나 성상과 같은 분을 만나었으니 어떻게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관찰사 인선은 말씀대로 대간으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소서. 그리고 덧붙였다. 지금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이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녹봉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 충용이를 비롯한 경희대 중에는 관직만 있고 실질적으로 적절치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원하건대 실제로 시위에 나서는 군사들로 이들을 교체하게 하소서. 그 밖의 일도 사실대로 아뢰겠습니다. 한상경이 복명하자 곧바로 대간 기관의 책임자들을 불러 임금이 명하였다. 승지나 전서 이상의 직책 가운데 관찰사로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재직 중이든 퇴직했든 관계없이 그 이름을 올려 보고하라. 사원부 이근 등이 금주령 해제를 철회할 것을 건의하다. 사원부의 이근 등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난번에 술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풍년이 들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23일부터 그 명령을 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운 초창기에는 모든 법령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잔치를 열거나 사람을 맞이하거나 떠나보낼 때 술을 사용하는 일을 풍년이 올 때까지 계속 금지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임금은 그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도전이 부병 시위 제도에 관한 저술하여 바치다. 판삼사사인 정도전이 역대 부병들이 근무하던 제도를 정리해 엮었다. 그 내용에는 부병들이 근무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병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논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이를 도표로 만들어 임금에게 올렸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25일 개사일 1394년 7월 23일 대간에서 천거한 사람들을 각도의 도관찰출 척사로 임명하다. 대간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각 지방의 도관찰출 척사로 임명하였다. 최유경은 경상도에, 홍길민은 풍해도에, 오사충은 강원도에, 김희선은 경기우도에 임명되었다. 전 3사 우복야 윤사덕의 졸기. 전직 3사의 우복야였던 윤사덕이 세상을 떠났다. 윤사덕은 계림, 지금의 경주 지역인 기계 출신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너그러워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거슬리는 일이 없었다. 병으로 죽었으며 자식은 없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26일 가보일 1394년 7월 24일 도평의사사에서 직품에 따라 금, 은, 옥 등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건의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예조가 정리한 장계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조정에 진상하는 의식용 물품 외에는 신하들이 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문화부와 중추원 관원을 제외하고는 명주, 비단, 옥으로 만든 장식물인 오경자와 옥환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가선대부 이하 6품 이상 관리는 술잔 이외에 은을 사용할 수 없고 실품 이하도 술잔에 은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품계를 나타내는 띠와 대간, 대신급 관원들의 관모 위 장식은 예외로 하되 일반 백성이나 기술자, 상인, 하인 등은 품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 명주, 사피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혼례를 치르는 사람도 품계에 맞지 않는 물품을 사치스럽게 쓰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은 그 건의를 그대로 따랐다. 명나라에 압송되었던 임거룡과 이군필이 돌아오다. 임거룡과 이군필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명나라의 오군 도독부에서 공문을 보내 압박해오자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억지로 잡아보내었는데 황제가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27일 을미일 1394년 7월 25일 명나라에서 이견실, 강보정, 김용 등이 돌아오다. 이견실, 강보정, 김용 등이 명나라에서 돌아왔다. 이들이 명나라에 갔을 때 황제가 그들을 불러 우리나라의 국경 지역에 관한 사정을 물어본 뒤 돌려보낸 것이다. 서운관 관원이 무학이 수도로 좋지 않다고 하니 다른 곳을 물색하게 하다. 임금이 도평의사사에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무학 신도 지역은 앞서 10여 명의 재상들에게 명하여 직접 가서 살펴보게 하여 수도로 정하였는데 서운관의 관원인 유한우와 이양달 등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배운 바로는 수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도를 정하는 일은 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떤 이는 좋다고 하고 어떤 이는 나쁘다고 하니 이전에 다녀온 재상들과 서운관 관원들을 불러서 그 타당성을 논의하게 하라.
이에 영삼사사 권중화와 우시중 김사영이 여러 재상들과 함께 소음관에서 한 말을 정리하여 아뢰었다. 모두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좋은 곳을 찾아보게 하라.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29일 정유일 1394년 7월 27일 민재를 동북면에 보내어 4대 능소에 재앙을 옵니다. 예문춘 추관 태학사인 민재를 동북면에 보내어 조상의 묘소 4곳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2일 기해일 1394년 7월 29일 서운관 관원이 새 도읍 후보지로 불일사와 선고개를 아뢰다. 서운관의 한 관원이 와서 새로운 도읍지로 적합한 곳을 아뢰었다. 불일사가 가장 적합하고 선고개가 그 다음입니다. 이견실 등을 석방시켜 준 것에 감사하는 주문. 이견실을 풀어준 일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황제에게 보냈고 절일사 조임이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홍무 27년 3월 21일 요동 도사가 보낸 사람이 압록강까지 왔기에 천호 이견실, 진무 강보정, 통역 김용 등 3사람이 강을 건너가 영접하러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일로 국경 근처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를 갖추어 올리던 중 홍무 27년 6월 28일에 앞서 언급한 이견실 등 3사람이 황제의 도성에 가서 직접 하신 자비로운 말씀을 듣고 석방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거듭 입고 상까지 받고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니 신은 온 나라 사람들과 함께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3일 기해일 1394년 7월 30일 전 지밀직 사사 안숙노의 졸기. 전직 지밀직 사사였던 안숙노가 세상을 떠났다. 안숙노는 수능 사람으로 죽성군 안극인의 아들이었다. 성품이 단정하고 조심스러우며 약간의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일과 공로를 이루는데 뜻이 있었으나 병으로 돌아갔다. 아들로는 안망지와 안경지가 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4일 신축일 1394년 7월 31일 선고개가 천도지로 마땅치 않다 하여 남은이 서운관 관원을 꾸짖다. 도평이 사사에서 선고개에 가서 수도로 정할 만한 곳을 살펴보았는데 그 땅은 마땅하지 않았다. 이에 우복야 남은이 서운관의 이양다를 꾸짖었다. 너희는 지리를 안다고 하면서 여러 번 맞지 않는 곳을 수도로 삼자고 하여 임금의 귀를 번거롭게 했으니 반드시 크게 징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5일 이민일 1394년 8월 1일 불일사가 천도할 곳으로 마땅치 못하다. 도평이 사사에서 불일사에 가서 수도로 삼을 만한 곳을 살펴보았지만 그곳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 귀국하던 섬나곡 사신이 일본에서 약탈당하고 되돌아오다. 섬나곡의 사신인 장사도 등이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지난해 12월 회례사 배후와 함께 일본에 갔다가 도적을 만나 약탈당해 예물과 짐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배 한 척만 다시 마련해 주시면 올해 겨울을 기다렸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칼, 갑옷, 구리그릇, 흑인 2사람을 바쳤다. 왕이 정사를 보고 있었는데 예조에 명하여 섬나곡 사신들을 안내하여 조정에 나와 예를 갖추도록 하게 하였다. 연안과 배주의 황충일다. 연안과 배주 지방에 메뚜기 떼가 발생했다. 성 안에 까마귀가 많이 모여들다. 성 안에 까마귀 떼가 몰려들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7일 갑진일 1394년 8월 3일 제주 사람 고복내 등이 말 100피를 바치다. 제주 사람 고복내 등이 말 100피를 바치니 임금은 쌀 100섬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11일 무신일 1394년 8월 7일 차사올을 사금 동산색을 상림원으로 고치다. 차사올의 명칭을 사금으로 동산색을 상림원으로 바꾸었다. 도평이 사사에서 음양 산정 도감의 설치를 건의하다.
도평이 사사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리에 대한 학설이 분명하지 않아 사람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워 서로 일치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니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밀 기록들도 서로 일치하거나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 바른 것과 그른 것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음양 산정 도감을 두어 내용을 통일하고 바로잡게 하소서. 임금은 그 건의를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12일 기의일 1394년 8월 8일 음양 산정 도감을 설치하다. 음양 산정 도감을 설치하였다. 영삼사사 권중화 판삼사사 정도전 문화 실황 찬성사 성성린 삼사 우복야 남은 정당 문학 정총 첨서중 추원사 하륜 중추원 학사 이직 대사원 이근 평원군 이서로 하여금 소홍관 관원들과 함께 지리와 도참에 관한 여러 책을 모아 참고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13일 경술일 1394년 8월 9일 일본 구주 절도사가 왜구에게 잡혀갔던 659명을 돌려보내다. 일본의 구주 절도사 원효준이 보낸 사신이 우리나라에서 보낸 승려 법명과 함께 와서 왜구에게 붙잡혀 있던 남녀 659명을 돌려보냈다. 또 법명이 원숭이를 함께 바쳤고 임금은 이를 사복시에 두도록 하였다. 중국과 틈이 생기게 한다 하여 중들의 서북면 왕래를 금하다. 도평이 사사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내가 들으니 요양 사람들은 조선이 중국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이 중들이 말을 옮기고 다닌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중이 서북면으로 왕래하는 일이 있으면 모두 목을 베도록 하라.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14일 신해일 1394년 8월 10일 왜구가 해주에 침입하여 병선 한 척을 빼앗아 달아나다. 왜구가 갑자기 해주에 쳐들어와 병선 한 척을 빼앗고 달아났다. 첨절제사 김빈길이 뒤쫓았지만 붙잡지 못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15일 임자일 1394년 8월 11일 명나라 사신에 의탁하여 패단 끼치는 무리를 징계하다. 헌사에서 아뢰었다. 요즘 간사하고 사악한 무리들이 명나라 사신에게 기대어 조정 안팎에 폐단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접 도감의 기록을 참고하여 이들을 하나하나 엄중히 징계하게 하소서.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17일 갑인일 1394년 8월 13일 왕씨들의 복을 빌기 위해 금으로 법화경을 쓰고 읽게 하다. 임금은 왕씨 가문의 복을 빌기 위해 전 예의 판서하니 전 우윤 정구 공상경 조서 전 헌납 권호 전 사복주부 변혼 등에게 명하여 금으로 법화경 사부를 쓰게 하고 이를 절마다 나누어 보관하여 때때로 읽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변호는 죄를 지어 도망 중이었으나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임금이 특별히 불러 함께 쓰게 하였다. 백관들에게 무쇠를 내게 하여 무기를 만들다. 임금이 백관들에게 각자의 품계에 따라 무쇠를 바치게 하여 군기감에 보내고 이를 이용해 병기를 만들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18일 을묘일 1394년 8월 14일 사원부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의탁하여 작폐한 자를 문초하고 아뢰다. 사원부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기대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신문한 뒤 이름과 죄목을 정리해 임금께 보고하였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죄가 무거운 자는 극형에 처하고 관직을 얻으려 한 자들은 모두 수군으로 보내라. 다만 황영기는 나라를 위해 충성했고 부탁한 사람도 많지 않으니 영기에게 부탁한 자들은 따로 문제 삼지 말라. 호조 전서 이민도가 전패 사용을 청하다. 호조의 전서 이민도가 화폐인 전패를 다시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19일 병진일 1394년 8월 15일 장마철이며 농번기라 무학에 도읍 정하는 시기를 늦추다. 임금이 무학에 가서 도읍지를 결정하려고 하자 문화부 난관이 상소를 올렸다. 지금은 날씨도 덥고 장마가 내려 길이 좋지 않아 임금의 행차가 불편할 뿐 아니라 농민들도 바빠서 짬이 없습니다. 그러니 8월 보름이 지난 뒤로 미루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21일 모일 1394년 8월 17일 수기군 위령의 기강 확립에 대한 의응 3군부의 장계. 의응 3군부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고려 말기에 부병 제도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새로 나라를 세우는 초창기이니 예전의 폐단을 없애고 법을 엄정히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수기군의 임무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임금의 권위를 높여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모두가 진심으로 지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일부 무지한 자들이 위령이라는 직책을 받았으면서도 나라가 관직을 세운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편한 일만 문제 삼아 입을 모아 비방하며 법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는 매우 불충한 행동입니다. 이에 간청하옵건대 앞으로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자가 있을 경우 사헌부가 이를 보고하여 죄를 물어야 하며 그 이름을 관직 명단에서 지워 다시 기용하지 말게 하소서. 또한 위령의 직무를 맡은 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같은 죄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도성 축조 부역의 기피에 대한 도평의사사의 장계. 도평의사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전에 도성 쌓는 일에 박리의 주민들을 부역하게 하였는데 체격이 좋은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빠지고 가난한 집에서는 어린이나 여자를 대신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집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인 남자를 부역에 보내야 하며 큰 집은 2명, 중간 규모의 집은 1명, 작은 집은 3집이 합쳐 1명씩 보내게 하소서. 만약 부역을 빼먹거나 아이나 여자를 대신 보내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죄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그 건의도 받아들였다. 경비의 기신임으로 감선하고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다. 황조비 경비의 기일이었기 때문에 궁중의 식사를 줄이고 조회와 시장을 모두 중단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24일 신유일 1394년 8월 20일 도왕의 기신제를 행하다. 황조 도왕의 기일 제사를 예전의 전례에 따라 거행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25일 임술일 1394년 8월 21일 지중추원사 황희석이 병이 드니 왕이 부처에게 기도하게 하다. 지중추원사 황희석이 병이 들자 왕이 부처에게 기도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28일 을축일 1394년 8월 24일 큰 바람에 곡식이 해를 입다. 큰 바람이 불어 곡식이 피해를 입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30일 정묘일 1394년 8월 26일 도성 축조에 동원된 지방인을 2번으로 나누기를 아뢰니 속히 마치게 하다. 사헌부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서울성을 쌓는데 동원된 지방 백성들을 2번으로 나누어 동원하면 백성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2번으로 나누어 오래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속히 마치는 것이 어떠한가. 식량이 부족한 자에겐 적절히 나누어 주도록 하라. 경기도 해변의 경비 강화에 대한 도평의사사의 건에 도평의사사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경기도 해안의 포구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큰 배를 요충지에 나누어 정박시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고 빠른 배에는 정예병을 태워 여러 섬을 수색하며 적을 쫓아 잡도록 하소서. 또 절제사가 사고를 일으키면 반드시 조정에 먼저 보고하고 명령을 받은 뒤에 육지로 돌아오게 하며 법을 어긴 자는 엄하게 벌 주시고 절제사, 만호, 천호 등의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도관찰사가 수시로 점검하여 처벌하게 하소서. 단 가정 이상 직위의 자는 반드시 임금께 아뢰어 죄를 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일 정묘일 1394년 8월 27일 개성부의 호수를 조사하다. 개성부에서 서울 안에 있는 모든 집에 수를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조사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2일 기사일 1394년 8월 28일 왕이 구원하니 전백령 등이 역사 병정 징발 노비 변정 등에 대해 상소하다. 간관 전백령 등이 상소를 올렸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뛰어난 무예와 덕성을 지니시어 왕씨 집안이 500년 동안 이어오던 나라의 일을 대신하게 되셨고 앉아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계량만으로 된 일이겠습니까? 고려조는 공민왕에 이르러 후사가 없었는데 이는 하늘이 전하를 뜻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권세를 잡은 신하들이 억지로 신우를 공민왕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신우는 부당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또한 무모하게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의 국경을 침범하려 하였으나 전하께서 의로운 명분으로 여러 장수를 타일러 병력을 돌려 귀환시켰으니 간사한 무리들이 스스로 굴복하고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전하를 통해 왕씨의 왕통을 대신하게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조민수 등의 말을 듣고 신우의 아들 창을 왕세자로 세우셨지만 창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인형처럼 앉아있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의논하여 공양왕을 세웠고 전하께서는 그에 대한 충성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양왕 또한 어리석고 시기심이 많아 장수들과 대신들이 등을 돌렸고 하늘의 뜻이 돌아서 지금의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늘이 왕씨를 버린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도리에 어긋났기 때문이며 전하께 명을 내린 것은 전하를 특별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하의 덕을 높이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백성이 전하의 덕을 입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왕위를 맡기려 했던 본래의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후 덕을 널리 베풀겠다고 선포하시고 온 나라 안팎에 명을 내리셨으며 이제 또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방법을 도평의사사에 물으셨습니다. 이는 백성에게 큰 기쁨이며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신들은 감격하여 하찮은 의견이나마 진술하여 전하의 구원하신 뜻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를 받아주신다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첫째, 서경과 예기에서 말하길 아이를 돌보듯 하라. 백성에게 부역을 시키는 일은 3일을 넘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그들의 힘을 아끼려 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인이 남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는 정치입니다. 또한 서경에는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이 듣는 것이고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천문에 이상 현상이 자주 보이고 까마귀 떼가 모여드는 일들이 있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두 도성에서 동시에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니 일이 많고 백성의 힘도 분산되어 역사도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공사에 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살피셔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백성이 기뻐할 것이고 하늘도 복을 내려 좋은 징조가 따를 것입니다. 둘째, 논어에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주역에는 제도를 잘 시행하여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 백성을 사랑하면 재물을 아끼게 되고 재물을 아끼지 못하면 결국 백성에게 해가 됩니다. 옛날 요임금은 띠풀로 지붕을 잇고 흙으로 제방을 쌓았으며 우임금은 궁궐을 낮게 지었고 한나라 문제는 노대를 지으려다 백금을 아끼려 중단하여 예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그 덕을 칭송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들을 본받아 궁궐을 검소하고 간결하게 지으시고 일도 없이 녹봉만 타는 관리는 줄이거나 통합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전에는 병정이 정전제에 따라 징집되었으나 주나라가 쇠한 뒤로 제도가 사라졌고 당나라에 와서야 부병 제도가 다시 시행되어 원래 방식과 비슷해졌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3군부를 두고 지방에는 시위 군대 각패를 설치하여 3군부에 소속시키고 번을 나눠 교대로 복무하게 하였으니 이는 당나라의 부병제를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 말기에는 호적이 분명하지 않아 병정 징집이 공정하지 못했고 어떤 집은 시위군, 어떤 집은 선박, 병사 등으로 장정이 모두 징집되어 감당하기 힘들어 점점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본래 병정은 수보다 정예로움이 중요하니 각 지방에서 사조를 선발하여 군 정원을 다시 짜되 기병은 5가구에서 하나를, 보병은 3가구에서 하나를 선발하여 제도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는 수고도 줄어들고 집에 있는 이들도 생업을 이어갈 수 있어 위급할 때에는 집에 있던 사람들도 징발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병사를 해산시켜 농사짓게 하고 농한기에는 각 부대가 병기를 점검하고 무예를 익히게 하여 도점에 대비하게 하며 변고가 생기면 장수가 지휘하도록 하면 병사는 모두 정예롭고 양식도 넉넉할 것입니다. 항상 근무하는 수기군은 3군의 각 부대 및 애마 부대에서 적절히 편성하여 수기군 중에서 날쌔고 용감한 자를 뽑아 녹봉을 받는 관직에 충당하고 교대로 녹을 받게 하여 외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녹봉을 받지 않도록 하며 토지를 지급받은 늙고 병든 자들의 경우는 장성한 아들이나 사위, 동생, 조카로 대신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넷째, 고려 말기에는 토지 제도가 문란하여 권세 있는 집안들이 토지를 독차지하였고 호적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양민과 천민이 뒤섞여 송사가 날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일가끼리도 서로 헐뜯었고 산과 들을 포함한 넓은 땅을 남의 땅이라고 빼앗기도 했으며 권세를 믿고 법을 어기며 남의 종이나 머슴을 빼앗고 심지어 양민을 억눌러 종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늘도 진노하여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전하께서 잠저에 계실 때 이미 이를 애통히 여겨 토지 제도를 개혁하셨고 그에 따라 폐단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비 문제만은 여전히 소송이 분분합니다. 전하께서 도감을 설치하시고 공정한 관리들을 뽑아 임명하시며 판결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시한을 정해 분쟁을 마무리하게 하셨으며 각기 원래의 노비 문서를 조사하여 공문 한 통씩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또 원래의 문권은 토지제도의 이해에 따라 전부 불태워 없애게 하여 다툼의 씨앗을 없애고자 하셨습니다. 다섯째, 옛 책에는 광무제는 창을 내려놓고 학문을 강론하며 말을 멈추고 도를 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치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의 덕을 높이 칭송한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하늘의 뜻을 받아 나라를 세우고 태평한 시기를 이루셨으니 마땅히 경연을 열어 경서와 사설을 토론하며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옛일을 스승 삼아 오늘의 정사에 참고하소서. 조선은 본래 기자가 봉해진 나라이며 이번에 명나라로부터도 정식으로 국호를 받았으니 서경중 홍범 한 권은 바로 기자가 말한 것이며 제왕들이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경연에서 먼저 이 책을 강의하여 그 가르침을 백관들과 함께 밝히시기를 청합니다. 여섯 번째, 임금께서 듣고 판단하셔야 할 일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으니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정전에 나와 각 관청이 올린 일에 대해 직접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대신들과 상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직은 임금의 큰 권한이므로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군인들이 오랫동안 복무한 공을 기록하여 관직을 내리기도 하지만 아무런 공도 없는 이들이 엉뚱하게 관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는 군인이나 일반 백성, 관리라도 실제 공이 있는 사람은 빠짐없이 발탁하여 사기를 북돋우고 공도 없고 요행만 바라는 자들은 임명장을 회수하고 엄하게 처벌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소서. 여덟 번째, 상서에는 순임금은 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좋아했고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절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순과 우는 세상의 위대한 성인으로 지혜롭고 이치를 꿰뚫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성인이라 여기지 않고 항상 더 나은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당나라 덕종은 백성의 집에 찾아가 조광기라는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비로소 백성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곁에 정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의 사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여러 신하들에게 좋은 정치를 물으시는 것도 순과 우의 마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을 확장하여 아래로는 농사짓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숨김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바른 말은 받아들이며 틀린 말이라도 벌을 주지 않으신다면 더 없는 다스림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예로부터 나라의 복이 오래가느냐 짧으냐
정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전적으로 나라를 처음 세운 임금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잘 다져야 하고 나무를 심을 때는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하듯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처음 정치를 신중히 하지 않는다면 훗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항상 착한 도리를 따르시며 정치를 함에 있어 백성에게는 너그럽게 베풀고 곤궁한 이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사치스러운 장식이나 물건을 좋아하지 마시며 검소함을 숭상하시고 믿음이 없는 말로는 절대 행동하지 않으시며 부지런하고 검소함을 기초로 삼고 인의로 근본을 세우신다면 나라의 기초가 더욱 굳건해져 백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간언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임금의 덕이며 착한 일은 장려하고 나쁜 일은 막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만약 사리사욕 때문에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저 은혜와 녹만 탐하고 임금을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등은 아무런 재주도 없지만 과분한 은혜로 벼슬을 얻어 말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니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전하의 정치를 위한 거룩한 뜻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나라 가인은 통곡하며 간언의 문제의 성세를 이끌었고 당나라 위징은 바른말로 정관의 태평을 이루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들의 이 상소 내용들을 채택하여 그대로 시행하신다면 후세 만세에도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내구를 홀적 방동에 짓게 하다. 한내시 부사 김사행에게 명하여 내구, 즉 궁궐 안에 말을 기르거나 관리하는 마구간을 홀적 방동에 짓게 하였다.